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2심 재판의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였습니다. 추가 기소 내용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혐의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이죠. 2016년에 4.13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을 대거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말이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 12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선에 누가 나가야 될지라든지 이런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선거 계획용 문건을 만들어서 결국 이제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요. 네. 결국은 이제 비박이라든지 반박을 배제하고 친박을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공천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인데 공무원은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예. 정무직 공무원이긴 하나. 네,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이군요. 네. 자, 근데 120여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다는 여론조사, 이게 어디서 나온 돈으로 됐느냐 이런 말이죠. 네. 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2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이제 4억 원 정도는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을 먼저 했답니다. 네. 먼저 뺏어 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5억 원을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그때가 이제 2016년 3월입니다. 그런 다음에 2016년 8월에 가가지고 다시 또 5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0억 원 정도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예.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더 수차례 이제 네. 검찰 조사를 받아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공개였어요. 공개하고 비공개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2017년 11월에 이제 조사를 한번 받았어요, 비공개로. 예.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2018년 1월에도 또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김재현 의원이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증폭된 사건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대두되는 사건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생활의 비밀이 극도로 이제 보장돼야 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보통 하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아마 국회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비공개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국회의원도 공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얘기하기를 이제 공개되지 공개되면 곤란한 사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김재현 의원이 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찰에서 비공개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수사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때론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자, 어제 추가된 혐의까지 해서 그러면은 모두 몇 개가 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21개인가가 되잖아요. 네, 이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잘게 이렇게 쪼개면 한 18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정유라 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얼마 전에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35억 받았다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2개가 또 추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진박 감별용 그런 여론조사를 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까지 해서 21개가 되는 건데요. 죄명으로 따지면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뇌물이라든가 또는 직권남용 또는 강요, 강요 미수 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 받은 거는 이제 뇌물죄가 되고요. 또 이제 국고손실죄가 되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제 진박감별용 여론조사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개였는데 이제 또 21개로 추가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조사 중인 사건들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깊어 보이는 2가지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관련 문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시점이 당시 정부가 밝혔던 오전 10시가 아니라 30분 이른 9시 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지침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발언에 맞춰 안전행정부 장관을 최종 책임자로 무단 변경한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인 헌인마을 사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뉴스테이 사업.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에 포함해줄 것을 부탁하자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세월호 참사 소식을, 그러니까 보고를 언제 받았느냐. 이것도 국민적인 대단히 그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10시에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10시 15분 정도에 이제 그 첫 대응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9시 반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9시 반에 받은 걸 10시에 받았다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좀 줄이려는 이런 시도로 볼 수 있겠죠. 네. 그것이 이제 세월호 그 첫 보고 시간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원래가 국가 위기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이제 국가 안보실장으로 청와대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안전행정부가 이제 컨트롤 타워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거죠. 지침을 임의로 바꿔가지고 이것도 이제 청와대가 이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이런 재난 같은 거 말이죠.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고 재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청와대의 책임을 이제 벗어나려 했다. 그래서 지침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그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당시에 그 해양수산부 장 차관들이 어제 구속이 됐죠.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비밀리에 한 의원이 활동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비밀 내용을 알아내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7시간 조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선체 조사, 이 기간을 오히려 연장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다든지 내지는 당시에 안종범 경제수석 내지는 또 조윤선 수석이라든지 이런 수석들에게 각각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 세월호 조사 이것들을 어떻게 방해할지 이런 어떤 지침을 내렸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네. 당시에 그 해수부 김영석 장관, 윤학배 차관이 어제 구속이 됐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 행적조사를 막기 위한 작업에도 또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재임했던 2015년 당시에 청와대 내부 회의록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월호 특조위에서 사고 당일 VIP 행적 등을 조사한 건으로 상정하려고 하니 해수부가 책임을 지고 차단하라. 이런 지시사항이 5차례나 안종범 수석에게 내려졌고요. 또 있습니다. 기형적인 특조위의 폐지가 필요하다. 당시 여당과 논의하라. 이런 지시사항이 또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내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종범 경제수석한테는 해수부를 적극 이용하라는 거죠. 네. 대응시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한테는 기원적인 특조위를 폐지하도록 여당과 논의하라. 결국 폐지하라는 얘기죠. 네. 여당과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이와 같이 세월호 7시간 행적 대통령의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국민의 어떤 관심사가 증폭되고 있던 이 세월호 조사를 이렇게 방해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아까 이제 21가지는 이제 기소가 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 이와 관련해서 조사가 더 이루어지면 이런 책임도 또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자, 이어서 그 헌인마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부동산 개발 청탁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혐의점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은 대통령이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시켜가지고, 결국 또 국토교통부한테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네. 이 헌인마을이라고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데요. 네네. 이 마을을 뉴스데이 사업의 대상 어떤 지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인데 네. 최순실이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윤 씨라는 사람하고 한 씨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뭐 뇌물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50억을 받기로 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받기로 하고서 3억 원을 받은 다음에 이 윤 씨가 최 씨하고 잘 알거든요. 그 신부를 이용해가지고 최순실한테 부탁을 했고 최순실이 이것을 이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최순실의 말을 바로 들어서 이와 같이 이제 국토교통부한테 시켜가지고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썼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선정이 된 건 이제 사실이네요. 선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그렇군요. 국토교통부한테 이제 알아보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알아보고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조사 과정에 있을 뿐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팩트가 이제 확인된 부분들도 이제 일부 있고요. 예. 지금 어쨌든 이와 같이 청와대 요구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4차례씩이나 또 뭐 보고서를 올리고 뭐 그랬다는 걸 보니까 네. 이와 같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씨라는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윤 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정유라가 이제 또 최순실이 독일에 나갈 때 그 뒤를 봐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이윤 씨는 외국에 있어가지고 아직 지금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 범죄인도 요청이라든가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2심 선고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면 삼성그룹의 그러니까 본인의 그 승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비선 실세를 통해서 뭐 승마 지원을 했을까?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게 아니면 정권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지원을 한 억울한 기업이니까 이제 이런 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1심에서 작년 8월에 징역 5년을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2심이 또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예. 과연 이제 강요에 의해서 이 억울한 피해자냐 삼성이 또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느냐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포괄적 경영 어떤 그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어떤 네. 포괄적 현안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1심에서 사실은 개별적 현안에 대한 어떤 대가성은 없었다고 봤거든요. 네. 하지만 삼성의 어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과 묵시적 어떤 그런 합의 하에 이와 같이 돈을 최순실에게 줬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됩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이제 단순 뇌물 공여죄를 인정을 했는데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주문을 했잖아요. 네. 제3자 뇌물 공여죄인데 이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1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한 번 있었고요. 네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3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단순 뇌물죄를 제3자 뇌물 제공죄 그것으로 이제 예비적으로 추가를 한 그런 공소장 변경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인지 아닌지만 따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는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면 제3자 뇌물 제공죄라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재판부에서 사실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검토해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 뇌물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느냐 여부가 되는데요.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영차 독대라고 하는 예. 그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증언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입증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안종범 수석이 그 당시가 영차 독대라는 게 언제냐면 2014년 9월 15일 날 그 대구 혁신기공센터에서 처음으로 만나거든요. 네. 그게 1차 독대입니다. 아. 근데 그거보다 3일 전에 2014년 9월 12일에 안가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다른 증거는 없어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안가를 드나들었던 차량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안종범 수석이 그 당시에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9월 11일 날 그 말씀 자료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관으로부터 받았던 이메일이 있다. 요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정황 증거고 어떻게 보면 간접 증거에서 이것만 가지고 영차 독대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3자 뇌물제공죄가 이것만 이제 단순 뇌물제공죄가 되면 더 쉬운데 네. 제3자 뇌물제공죄로 가게 되면 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네. 월요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뇌물죄가 무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뇌물죄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외재산 도피 이것이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상당히 좀 지금 3년 이하로 내려가서 뭐 집행유예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